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요새는 제도권 주식 분석이라는 이 아이디가 좀 민망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4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많은 힘든 시기가 있었죠. 저도 뭐 욕 많이 먹고 좀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욕은 안 해주시지만, 물론 이제 히스토리가, 레코드가 쌓여서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민망해요. 저도 예를 들면 오늘 한 2시 정도에 방송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좀 시간 되실 때 빨리 보시고 빨리 판단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방송을 2시부터 올리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10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루 종일 부담되고 이거 해야지 하고 있으면서 결국엔 10시가 됐습니다. 저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방송 안 하면 저도 이제 황금 같은 주말인데 이거 오히려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순간 돼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또 고민이 되기도 하고 사실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2,900이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제가 11년째 지금 현역 PB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보다도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만 봐도 어떤 성향이신지 또 저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인지 다 알고 혹은 이제 최근에 장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묵묵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송을 안 할 건 아니고 제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진 않기 때문에 최소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오랫동안 PB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임상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는 분, 할 때마다 손실 나시는 분, 조급하신 분, 그리고 그냥 이제 사면은 홀딩 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어, 급하시지 않은 분들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고요. 짤짤이 해가지고 저처럼 지금 급하다고 막 수급 있는 것들 정확히 파악도 안 된 종목들 막 들어가서 한두 번, 세네 번은 벌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고 결국엔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뭐 그런 경험 저도 알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고 진짜 돈 많이 버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느긋하세요. 그냥 오히려 제가 좀 장이 밀려가지고 혹은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그냥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이제 또 좋은 결과로 매도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뒷받침해주는 이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때가 되면은 올라온다. 어, 때가 되면 올라온다.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지금 한 달째 10월 달에 손실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만회하고자 종목들을 좀 급하게 선정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참 힘든 작업이긴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익과 손실 구간으로 나뉘게 되죠. 계속 부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익을 빨리 실현하고자 매도 타이밍을 잡죠. 급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습니다. 5% 오르면 10% 오르면 뭐 1%만 더 오르면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익에 대한 이제 그런 욕망을 펼치게 마련이고 어느 정도 되면 자르죠. 근데 좀 지수마다 다르긴 해요. 지수마다 3,200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레벨에서 자르는 게 맞죠. 지금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지금 3,200, 3,300이 적정선이긴 한데 3,200 이상에서 뭐 막 급등해서 올라준다? 그러면은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3,000선에서는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포인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오래 들고 있는 게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문제는 뭐 이익은 어떻게든 1%든 뭐 5%든 100%든 좋죠. 네, 손실 구간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번에 몸소 느끼고 있는 것은 수급 들어온 종목들 들어갔다가 지금 개인적으로 혼자 물린 게 있어요. 좀 어처구니 없게 물린 거라 가지고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한 1억 한 8천에서 한 2억 정도 이익이 났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얘만 4천만 원 손실입니다. 근데 얘는 아무도 모르세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PB도 저는 알죠. PB도 모르고 아니 PB가 아니라 이제 손님들도 모르고 뭐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런 어이없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힘이 안 나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돌이켜 보면 급했고 바이오고 어, 모르는 종목이고 심지어 영업 손실을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날 딱 단타 쳐보자 하면서 들어갔던 게 밀리다 보니까 물타고 또 이제 그냥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참 아쉽고 짜증도 나고 막 원망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질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전부 다 한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5%를 손절 라인으로 잡습니다. 진입할 때 5% 잡고 만약에 손절을 못했던 종목은 이 5% 구간을 급락하면서 막 10%씩 빠졌던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5%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왜냐면 어차피 좋은 종목이면 5% 빠질 때는 이슈가 있어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5% 이상 빠진다? 그러면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건데 그런 이슈가 끝나고 나서 들어가도 되는 거고 언젠가 오를 종목이라고 하면 그런 식인데 손실 구간을 놓쳤고 물타기를 했고 게다가 바이오에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수급의 구렁텅이에 있는 종목을 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 손절은 주식하면서 뭐 사실 큰 뭐 엄청난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5% 손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이 커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오르면 팔아야지. 물 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팔아서 더 담아야 되나? 하지만 손실 나고 있는 종목에서 물타기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 반대입니다. 어차피 손실 나고 있는 종목보다 오르고 있는 종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큰 최근의 트렌드고 손실난 종목들에 손대기보다는 오르고 있는 종목에 더 담는 게 좋고 싼 종목을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5% 룰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좋은 방법이죠. 유망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연말 앞두고 바이오 반도체 바이오래. 자꾸 바이오라고 합니다. 반도체가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유망 종목을 매수하는 게 있고 평소 봐두던 종목이 하락 시에 매수한다. 삼성전자 같은 거죠. 9만전자라고 할 때, 8만전자라고 할 때 지금 7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좀 사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하락 시 매수하는 방법. 신주인수권 매수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요새. 신주인수권부 종목을 사서 유상 청약을 한 다음에 실제 상장하면은 파는 승률이 꽤 높아요. 한 7, 80% 되는 것 같습니다. 떼돈을 벌 수는 없지만 용돈벌이 하는 식으로 소소하게 하시기에는 신주인수권부 자체 매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BW도 마찬가지고요. 황제주 액면 분할 매수 같은 거는 이제 50만 원, 옛날 같으면 100만 원이겠지만 이제 50만 원 넘는 종목들 액면 분할하고 나서 유동성이 좀 증가되면 증가된 것을 목표로 하는 황제주 50만 원 넘는 거 비싸서 못 사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것도 괜찮겠죠.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주가가 자꾸 빠지는 황제주들은 어쨌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있고 이제 저같이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높다고 봐요. 저도 10년 동안 하면서 단 한 해도 손실 본 해가 없는데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 영업이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은데 주가가 작년 혹은 작년 수준 이하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경제적인 논리, 기본적인 논리로 인해서 작년보다 비싸야 정상이다. 라는 부분. 물론 미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뒷단의 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재무제표. 작년보다 돈을 벌고 있는가? 버는 추세인가? 꺾여 있지만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가?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는가? 외국인들이
티 안 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들이 잘 묶여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는 2차 전지는 묶어서 잘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도 많이 들어와 있고 재무제표는 물론 좋고요. 테마 전기차 아주 좋습니다. 레포트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첨보는 뭐 엄청 자주 나오는 편이죠. 지수 레벨도 3000 이하로 매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 같은 걸 처음에는 하면 좋죠. 지금은 저는 안 하지만 옛날에 했었습니다. 체크리스트 같은 거에 다 충족했던 종목을 사면 이게 빠져도 마음이 좀 덜 불안하고 때가 되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종목을 하나, 두 개, 5개 정도까지는 늘어나도 이게 다 빠질 가능성은 이제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 빠질 가능성은 낮고 한두 개씩 올라오면 팔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익이 쌓여요. 물린 거는 그냥 들고 있는 거고요. 걔도 언젠가 오를 거고. 종합점 판단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좀 더 여기 원칙에 맞게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좌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1000만원, 마이너스 2000만원이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실현손익이 플러스가 돼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실현했던 것들이 다 플러스고 비록 비단 이제 처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평가손익은 마이너스일지라도 실현손익이 보면 플러스, 전 대부분 플러스거든요. 지금 물린 거 4천만원 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원칙을 한 번 더 되새겨 드리고자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손실 때는 건드리지 않겠다. 물타기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 내가 뭐 엄청난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물린 거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은 홀딩 하시는 걸로 큰 틀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포트 조정은 좀 있을 거예요. 포트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S&P 이렇게 보시면 4,600 이상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치, 지금 뭐 며칠째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뭐 10월 중순부터 해서 한국이 지지부진할 때 미국은 급등하는, 언제 사도 이상하지 않지만 내가 사기엔 부담스러운 미국 증시 행보가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현업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부침이, 이분봉상으로는 부침이 있어 보여도 급등하고 나서 또 급락한 다음에, 급락도 아니죠.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미국 증시 금요일 날 마감했고요. 나스닥 역시 무서운 상승세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언제 16,300까지 올라갔어요. 15,000 돌파하고 나서 16,000까지도 단숨에 올라가는 그런 나스닥입니다. 연말 갈수록 나스닥 관련 종목들은 좀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증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이퍼링을 공식화한 상황에서도 달러 움직임이 뭐 어떤 눈에 띄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시장을 좀 만들어 주려면 달러가 좀 밀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좀 보이고요. 원달러 역시 1185원, 조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엔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긴 하지만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1200원 돌파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0월부터 지금 보면 참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조금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제자리에서 저점 부근 형성되고 있습니다. 2960이라는 아주 낯선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5분봉을 보면 이제 뭐 급등할 때도 있었지만 10월 말까지는 좀 급등한 좀 경향이 있었지만 시작하자마자 급락, 오르다가 급락, 완전 오르다가 완전 급락, 뭐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급락, 급등하다가 급락, 급등하다가 급락. 이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차라리 급락 해가지고 그냥 아예 포기하게 만들던가. 이게 아침에 잠깐 보고 이제 전화하거나 미팅하고 오면 다 빠져 있고요. 이제 정말 재미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오늘은 같이 푸념하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되네요. 앞서 10월에 시장이 무의미해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오늘은 좀 11월에도 2900선을 인정하고자 좀 마음을 좀 먹었고요.
가장 큰 의미는 미국의 공식 테이퍼링. 지금 사실 2,900도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 포기 매물,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포기한 분들이 이제 많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곧 올 것 같아요. 더 올 것 같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한국의 자금들을 빼서 미국 채권에 넣겠다. 한국은,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신흥국들은 이제 괴리가 커지는 것이 당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괴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맨날 한 달 내내 했던 소리가 미국이 오르는데 한국이 떨어지고, 그 괴리는 언젠가 맞춰질 거고, 달러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달 내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국은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냥 미국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금리가 불안정한, 한국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서 주담대 금리가 2%, 뭐 9월 달까지 2%였던 게 지금 뭐 4%, 5%, 6%까지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한 달 새 1%씩 오르는 금리에서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열심히 장을 바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태인데, 결국엔 외국인들이 이끌어주는 코스피만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한 정책 속에서는 주식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 싸고 가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되는 건데, 오늘은 제조업 비중 큰 우리나라 국가 업황 특성상 이제 수출 비중 관련 있는 종목들은 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회수가 풀려요. 월요일 날. 그러면은 이제 기관들이 이미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호에서 풀리면은 보호에서 풀린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올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룡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물량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받칠 수 없는 그런 현재 시장, 기관들이 떠받치고 있는 시장, 기관에서 이렇게 물량들이 나오는 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보면 현재 기관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은 하이브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 그다음에 뭐 플랫폼 회사하고요. 내용은 되게 좋죠. 에코프로비엠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돌려야 될 것 같고, 현대해철 문의가 엄청 많습니다. 두 가지예요. 현대해철 포스코는 앞으로는 괜찮지만 현재로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달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게 아무리 1년 계약을 하고 현재 시점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같은 철강 가격이라도 옛날에 환율이 쌌었을 때는 이만큼 받을 수 있을 거를 환율이 지금 낮다 보니까 이만큼밖에 못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해철과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엔터주도 대부분 이익 실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CJ예능과 J콘텐트리,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다 매도하시고, LX 인터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잘 팔 수 있었는데 이것 놓쳤어요. 매도 타이밍 놓치고 나서 석탄 감축 목표가 환경 문제로 엄청 대두되면서 많이 망했습니다. 이거는 손절했어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400 가까이 손절 이제 예정인데, 손님들 것도 손절했고요. 타이밍 놓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00만원 먹자고 들어갔다가 100만원 먹었었는데 결국에 400 손실 보고 나올 것 같고, 두산중공업은 일단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 멤버십 종목이었나? 하여튼 요거는 두산중공업은 일단 반반인데 아직은 홀딩하지만 매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식품제약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를 대대적으로 교체를 할 거예요.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제가 여기 있는 종목들, 다른 종목들 물론 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한순간이고 물린 거는 계속 눈으로 봐야 되니까 힘들 거라 생각하고, 일단 좀 과감하게 포트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왜냐면 리프레시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종목 새로 드리는 거는 일단 멤버십 분들 위주로 종목 교체를 할 거고, 톡 멤버십 여러분들은 비중까지도 한번 설정해 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신 거를 파실 분들은 딱 깔끔하게 파시고, 새롭게 들어가실 분들은 새롭게 들어가시면서
좀 더 깔끔한 포트로 11월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는 손실 나도 될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일단은 계속 죽은 놈 불알 만지는 것보다는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수급이 없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종목들 찾기 어려웠고요. 물량 자체도 너무 작고요. 일주일을 놓고 봐도 작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나마 SDI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잘 고른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SDI고요.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있습니다. 골프전이 많이 올랐어요. 기간 종목이 좀 중요한데요. 기간 종목 카카오 게임즈를 월요일날 좀 금요일에 샀던 모습이고, 하이브가 있습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하이브가 올라와 있고, 에코프로 BM, NC소프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을 좀 늘려서 봐도, 페이, 전자, 카카오 게임즈, 삼성, 아니,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하나는 드릴게요. NC소프트입니다. 급락 이후에, 급등 이후에 좀 어지러운 시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NC소프트는 비교적 4대가 잘 맞는 종목이고, 그리고 워낙 싸잖아요. 워낙 쌉니다. 55만원 저점도 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팔았어요. 이거 아닌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그 다음날 급락했었어요. 이 급락하는 날은 리니지 W가 출시하는 날이었고요. 접속도 안 되고 또 과금을 유도하고 돈 쓰게 만들고 게임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급락했었다가 금요일에 급등했습니다. 오늘 쭉 보니까 이게 다시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팔았으니까 다시 잘 들어가 보시죠. 일주일 정도만 볼 겁니다. 5% 정도 일단 볼 거고요. 그 다음은 또 판단해 볼 텐데, 기관들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좀 불안정한 게 사실이지만 지금 돈 쓰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잠깐 발 담궈 봐도 망하진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차트를 좀 늘려보면 1년 전 매출이 50만원에서 1년 전 주가가 50만원에서 영업이익이 2배로 늘면서 100만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금 60만원, 50만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50만원, 60만원입니다. NGW가 지금 단기간에 또 매출을 급등시키고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70만원 정도는 목표로 일목 상단에 또 오면 판단하겠지만 일단 일목 상단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금 있으신 분들은 NC소프트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네요. 여기 가져왔네. 20년도에 50만원, 20년도 말에 주가 2배 되면서 거의 100만원 돈. 이때가 매출이 2배가 늘었거든요. 리니지 M이 흥하면서 100만원 늘었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급락했었고,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일목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 참 좋습니다. 보면은 전자 7만원 이하로 있는 거. 왜 갖고 왔지? 전자는 NC를 갖고 올라던 게 전자를 갖고 온 것 같은데요. 현대해처럼 손실 확정이 필요한 종목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가지고 계실 때까지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 매도하고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갈아타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더 건설 경기는 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산업 특성상 지금 건설 경기가 갑자기 막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도 아니고요. 달러는 급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상 현대해철 포스코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보셨으면 하는 게, 주봉으로 봤더니 200일선 하단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제가 현대해철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니 하면은, 저는 4만원 무너지면 팔겠습니다 하면서 또 위로 보겠어요. 두 가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철강 흐름이 타이트한 흐름이기는 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지금 건물도 잘 못 짓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텐데, 가격 폭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출에 더 큰 타격이다 라고 보여지고,
여러모로 봤을 때는 4만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일단 또 진입을 다른 거 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던 종목인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보면 장이 올라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에코프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 멤버십 종목에, 아니 멤버십 종목이래. 방송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HN을 두 가지를 비교 드리면서, 이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결국에는 지주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 뭐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었고, 97,000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97,000원이 어딘가요? 뭐 요 정도 맞네요. 들고 있다가 이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멤버십 커뮤니티에는 제가 매도를 권유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통 멤버십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홀딩 투트랙, 왜냐하면 거기는 카톡으로 계속 저랑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팔 때 같이 팔면 되니까. 일단 에코프로는 제2의 대주가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고, 결국에는 제2의 대주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어요. 파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VF 멤버십을 먼저 올려드리고 진짜 팔아야 되나요?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했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 팔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통 멤버십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좀 우울한 톤이긴 하지만 그나마 가뭄의 단비 같은 에코프로가 있어서 일단은 한숨 돌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제이 콘텐츠리도 매도 사인 나갔고, 지금 CJ 예능과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것도 다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물론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싸게 들어갔었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일단 잘 판 거 이외로 별개로 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C를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멤버십에 남겨드렸나 모르겠는데 SKC를 다 매도를 했어요. 플러스 한 500 정도 됐나? 그렇습니다. SKC. 근데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현금이 물려있어서 그렇습니다. 현금 유동화 차원에서 비중도 너무 컸었고요. 이거 거의 대주로 본 거 다 들어갔었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됐었어요. 너무 비중이 커서 좀 매도를 했고, 나빠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고요. 두산중공업이 일단 추천주였는데, 두산중공업은 일단 약간 플러스 혹은 뭐 보통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단 SDI는 잘 가고 있어요. 그나마 또 70만원대에서 잘 산 종목이 SDI 200일선을 또 강조드리면서 잘 보시면 이런 종목들 참 꿀이거든요. 꿀. 테마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대형주. 지금 대형주 흐름이다 보니까. 그리고 MC넥스도 추천주입니다. 지금 포트를 두 개를 고르라면 결과적으로 MC넥스하고 NC소프트 이름도 비슷하네요. 두 가지입니다. 아주 우량주인데 200일선 밑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회하고 있고 이제 시즌 만나서 120일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종목을 좀 드리고요. 포트 교체 상담하실 분들은 뭐 메일이나 아니면 카톡 주시면 카톡 멤버십 여러분들은 카톡이랑 같이 상담할 거고, 앞서 손절하라고 권유드렸던 종목들은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계속 들고 있으면 이게 기운 빠져요. 또 안 좋은 영향도 계속 끼칠 수가 있고 순환도 안 돼서 현금도 없고. 그래서 종목은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도 다 공유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남겨주시고 댓글 주시고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11월 달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광고 드릴 거는 이제 11월 멤버십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랑 카톡 하시면서 연말 동안 또 좋은 성과 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일 주시면 제가 저랑 아이디 공유하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열심히 리딩해서 또 좋은 결과 이끌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메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고요.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저랑 소통하시면 될 것 같고, 포트 교체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도 진짜 웬만한 포트 교체를 잘 안 하는데 조급했던 한 달을 좀 반성하고자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지루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잘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그런데요. 텐션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는 한 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